자, 오늘은 12번째 꾀, B꾀에 나갈 차례입니다. 천지 B. 지난번 우리 택꾀는 통한다는 뜻이라 해도 통했다. 건곤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건꾀가 위에 있고 곤꾀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꾀는 아래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고 양효는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꾀 자체가 사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꽉 막혀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사이에 둘이 이렇게 한 방에 같이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비색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절기로 말하면 지천택괴는 정월달괴라고 했죠? 정월달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지비괴는 무슨 몇 월달일까? 하지 지나서, 예? 우리 중천건괴가 되면은 4월달인데 거기 음이 하나가 생기면 5월달, 또 하나가 생기면 6월달, 또 하나가 생기면 7월달. 이건 7월달 꾀예요. 우리 7월달이면 어떻습니까? 엄청 덥죠. 덥고 비가 오고. 지금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낙엽지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네? 여기는 소통이 되니까 싹이 막 자라고, 여기는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낙엽지고 지금 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되고. 그렇지. 이걸 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 우리가 이 언로를 통해서 언로를 기준으로 해가 대개 이제 통했느냐 막혔느냐 이 판단의 기준을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언로가 통했느냐 막혔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입구자가 아니요. 언로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입이 아니야 지금. 말하지를 못하는 모습이야. 안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요걸 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봄철에 만물이 싹을 틔워요. 여기 예를 진꾀가 이제 말하자면은 싹을 틔우는 풀 초목이 지금 성장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손꾀상이에요. 손꾀상. 여기는 들어가는 상이에요. 여기는 출하는 상이고 여기는 들어가는 상이에요. 이때를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상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상을. 여기는 보면은 손꾀가, 물론 천지비니까 이 꾀 자체도 비색해요. 그죠? 그리고 호꾀를 보더라도 여기 손꾀가 초목인데 여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간이 있네요. 간. 이 간토는 뿌리를 또한 상징을 해요. 근기. 우리가 이 나무목자에다가 이 괴 이름 간자를 쓰면 뿌리근자가 되잖아요. 에? 여기는 땅이요. 그러니까 땅 위에 나무가 지금 뿌리를 받고 있는 모습이야. 자, 이런 때에 음력 7월달이면 어떻습니까? 입춘수, 경지춘문, 청명고고, 입하서만, 망종아지, 소서대에서 입추처서 7월달이, 이때부터는 이제 양기가 어때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른다는 의미가 처서예요. 머무를 처자죠? 네, 머무를 처자. 더위 서자. 더위가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머무르는 때야. 요때부터는 점점 양기가 이제 쇠잔해지겠지. 그렇잖아요. 이때 초목은 어떻게 돼요? 초목은 어떻게 되겠어? 뿌리를 내려야만 죽지 않는 거예요. 한겨울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땅 위에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이에요 지금.
요런 상을 딱 염두에 두고서 이 비괴의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천지비괴에 비지 비인이니 했어요. 비가 비인이다 이게요. 지금 이게 천도로서 말하면은 이제 가을철로 접어들어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인이다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천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인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비지 비인이다. 천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시절은 가을철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비라는 말, 비자가 이렇게 쓰죠. 이거 글 쓰는 순서도 이 상자 안에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 둘 긋고 이 비자를 쓰고서 이제 딱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함부로 획순을 또 막 뜯어 고치면 안 되지. 근데 자, 이 비가 뭘까? 비가 본래는 이게 새 날개를 가리키는 글자예요. 새 날개. 요건 새 날개를 가리키는 글자고 본래 이것이 요렇게 쓰면은 요건 새가 날개를 접은 모습이고, 요걸 이렇게 쓰면은 날개 편 모습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긋고 이것도 순서가 이렇게 긋고 쫙 긋고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쭉 내야 돼. 그러니까 두 날개를 펴서 오를 승자 올라가는 모습이야. 올라가는 모습이야. 획순을 쓸 때도 어려우니까 재미있지. 짐승은 쉽고 편리한 길만 찾았겠지만 인간은 복잡한 길을 좋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꾸민다는 문자를 쓰면은 이게 빛날 빛자에 이게 유비군자여. 군자라고 한다면은 내 외를 잘 꾸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민다. 왜 우리 성씨, 이거 배씨 있죠? 배씨. 배씨는 이렇게 해서 요 비자에서 오대자 쓴 거예요. 요걸 이렇게도 쓰고 이제 우리 이렇게도 써요. 오대자 안에다가 이렇게 비자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써요. 같은 뜻이야. 어쨌거나 이 뜻이 뭡니까? 그렇다면은 꾸미는 거야. 꾸미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양쪽을 이 꾸민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라는 의미는 안과 바깥을 다 꾸미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도 마음에 정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의식, 어떤 형식도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참 하다못해 도포라든가 유건이라든가 이런 걸 입고서 의관도 딱 이렇게 정제를 하고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팎으로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인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새가 좌우 날개가 있어서 창공을 날 수 있듯이 좌우가 다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왼쪽으로만 날라고 하고 오른쪽만 날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정의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부정의 뜻으로. 안일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역에서는 이 안일비자를 그냥 요 비자로만 쓰질 않고 요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게 상자 방자예요. 요렇게 쓰면 이건 감출 해자고, 에? 삼획으로 이렇게 쓴 것은 이것은 요건 상자 방자예요. 원 상자 방자예요. 요건 지금 상자 안에 요 비자를 담아둔 거예요. 지금 감춰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비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그냥 이 자체는 그냥 부정의 뜻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비리를 숨긴 모습, 그죠? 이건 숨긴 모습이 그런 뜻이 좀 더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네, 그런 뜻이. 하다못해 요거 볼까요? 요게 곤괴가 음유한 모습이에요. 근데 밖으로는 강건한 모습을 하고 있어. 안에는 음유한데 밖으로는 강건해. 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니 속으로는 소인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겉으로는 그냥 과시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 비자의 뜻하고도 상충이 되는 거예요. 참 상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지 비인이다라고 하는 요 뜻은 비한 것이 비색한 것이 그릇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비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색한 것이 여기 비에서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때로는 군자가 득세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소인이 득세하는 때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때요? 문안 같으신 분 잘못이 없는데도 유리욕석에 갇혀 있잖아. 그냥 그렇잖아요. 공자가 세상에 도를 펼치려고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냥 곤액을 만나 곤경에 처하기도 해. 이게 뭡니까? 잘못도 없는데 곤경을 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비지 비인의 속에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고 천운이 그러하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릇된 사람으로 인해서 비색함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비지 비인이니 여기 분리 군자정을 얘기했는데, 분리 군자정을 얘기했는데, 여기 해석을 한 걸 보면 여기 한번 옆에 볼까요, 한번? 군자의 정함에 이롭지 아니하니 이렇게 써 있네요. 옆에 보니까, 그죠? 원문으로 쓴 걸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군자의 정함이 이롭지 않다? 그럼 뭔 얘기예요, 그건? 군자는 정해야지. 어떤 상황이든지 바르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이 조금 불합리해져요. 그래서 자,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분리하니 이렇게 여기서 끊어요, 그냥. 분리하니. 지금 여기 천지비색 비지 비인이기 때문에 이롭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 그루의 초목도 지금 어때요? 이때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롭지 않다는 얘기요. 그러니 군자는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자의 정함이 이롭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분리하니 군자는 정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토를 붙인 것은 옆에 이렇게 언문으로 토를 붙인 거에 대해서는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율곡 선생이 이렇게 붙인 걸 여기다가 실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퇴계 선생, 율곡본이 있고 퇴계본이 있어요. 두 분 중에 누구의 글을 갖다가 언문을 여기다가 붙인 건지는 뭐 잘 모릅니다. 되게 뭐 퇴계본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는 있지만 여하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쨌거나 이것은 뭐냐면 정자의 해석을 기초해서 정자 주자의 해석에 기초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정자와 주자의 해석에 의해서는 이걸 맞지가 않고 분리하니 이렇게 토를 딱 끊고 그러니 군자는 이런 때는 정해야 된다. 우리 나무 초목으로만 어때요? 여기 소원꾀에 풀 그죠? 초목. 근데 여기 곤토가 있잖아요. 땅 위에 여기 가는 아까 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 초목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이에요. 지금은 시제는 어때? 7월이지. 이때는 막 뻗어나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액이 땅 속에 뿌리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정해야 되지. 군자는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군자는. 그러니까 이 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태교에서는 막 나가는 것이지. 에? 너도 나도 손잡고 그냥 이유로 정이다. 그냥 막 나가 세상에 진출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뿌리만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을 지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이듬해에 다시 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자는 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뿌리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러니 대왕소래니라. 우리 태교에서는 소왕코 대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대왕소래니라. 지금 양은 대, 음은 소인데 이 대가 지금 윗교로 갔죠? 대왕, 그죠? 요 음괴는 아래로 내려왔죠? 소래, 예? 대왕소래니라. 근데 그 뜻은 결국 어땠습니까? 가을철이요.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살해야만 되는 때. 진출하면 안 돼요. 진출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가만히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지키고 있어야 돼. 자, 이 문왕의 말씀을 듣고서 공자께서 이제 단활 비지 비인 분리 군자정 대왕소래는 이 전체 문장을 싸잡아서 문왕의 말씀을 다 그냥 통틀어서 총평을 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즉시 천지 불교이 만물이 불통야이며 즉 이것은 뭐다 이게 천지가 불교다 이게 7월 달이니까 천지가 사귀지 아니 하매 만물이 불통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시절을 따라서 만물이 불통하이며 지금 군자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지금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뭐예요? 불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나가서는 안 돼요. 나가서 사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하 불교이 위와 아래가 사귀지 아니하면 이건 이제 인도로서 말하는 거예요. 천지 불교는 천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상하 불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인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귀질 않아요.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교만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그냥 복지부동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하 불교예요. 요걸 비라하는 거예요. 요걸 비다. 요 입구자가 사람의 입을 뜻하기도 하지만 요것은 한 구역을 뜻하기도 해요. 구역. 근데 한 구역이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라는 의미가 한 울타리 우리 안에요. 너와 나 함께 싸잡아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용어는 참 아주 소중한 용어죠. 그죠?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개념 아니에요, 이게? 우리라는 게 뭡니까? 돼지 우리, 소 우리 하는 그 우리지. 그렇잖아요? 같은 이 우리라는 이 개념은 아주 우리 인간들을 서로 함께 뜻을 함께 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좀 많이 쓰는. 그렇지. 외국에서 서양에도 있기요. 서양도 있겠지만은 서양에서는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지. 우리랑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음. 왜 그런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왜 우리 그렇지. 그러네. 음.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럼 동양에서는 그 공동체 의식이 강했고 서양에서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하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상하 불교이 그러니까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이 안 되니까. 자, 우리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건이 있어요. 뭐냐?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땅만 있으면 뭐예요?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백성이 없으면은 나와 소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인은 천자의 자리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천자가 아니지. 백성들이 추앙을 하니까 천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무방. 무방. 나라방자를 이게 있으면 이게 뭐냐면 풍성할 풍자예요. 이게 천진삼재를 막 뚫은 거예요. 인도만 성한 게 아니라 천도도 성하고 지도도 성하고 인도도 성한 이게 풍성할 풍자예요. 한 그 지역에 요 사람 사는 여기 이게 고을읍 변이죠. 여기 이곳이 풍성한 거예요. 이게 나라방자의 뜻이에요. 풍성함을 뜻하는 그런 글자죠. 근데 여기에서는 소통이 안 되니까 공자가 백성도 없는 그곳에 위에서 혼자 자처하고 있으니까 이걸 싸잡아서 무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게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음이 외양하이며 자, 여기는 지금 천지인 모두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음이 외양. 자, 우리가 음양이라는 용어는 천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도의 그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뜻을 그걸 음양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는 이 모든 형체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지. 그죠? 이걸 강유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도에서는. 천도에서는 음양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지도에서는 강유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기운으로 보더라도 내 음이 외양하이며 지금 안이가 음이요. 내 꾀가. 밖으로는 양이요. 겉으로는 양기가 충만할지는 몰라도 속에서는 음산한 기운이 이제 서려 있는 그런 상이에요. 그 다음에 내유의 외강하이며 이건 지도로서 말하는 거예요. 지도. 속으로는 음요한 재질인데, 그죠? 겉으로는 그냥 화려해. 겉으로는 강해. 외강 내유형이죠. 군자의 도는 외유 내강형인데
비색한 이 소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외강내유형이에요. 외강내유형. 이 비귀에서 외강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소인이 왜 군자하니? 내 소인이 왜 군자하니? 이건 뭡니까? 아내는 이게 지금 내꾀지요. 아내에서는 소인의 그 어떤 말하자면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군자인 척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소인이 왜 군자하니? 그러니 자 천도도 그렇고 지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여기 괴상이 어떻습니까? 비록 태괴와 음양은 똑같지만 여기는 장차 이게 어떻습니까? 점점 음이 이제 성해지고 양은 소멸되는 상이죠. 여기는 양이 점점 강대해지고 음이 소멸돼가는 상이죠. 이걸 그래서 이건 군자의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자의 도가 잘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소인의 도가 잘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인도 장하고 군자도 소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소인의 도가 잘하는 것이고 군자의 도는 점차 소멸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외유내강형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속에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장차 군자의 도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화려함을 좋아하고 사치스러움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소인의 도를 키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상활, 천지, 불교, 비니, 군제 이하야, 검덕, 피난하야, 불가영, 이록이니라. 상에 가로되 지금 천지, 불교, 비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지금 사귀지를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들을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천지가 사귀는 상이로구나. 여기는 천지가 지금 사귀지 않는 상이로구나. 이걸 비락한다. 여기 한 우리에서는 서로 한 공간에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자꾸 합니다마는 예전에 어디 보니까 가정이 5이나 있는데 딱 소파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다들 지 핸드폰 켜놓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5이 있으면 가족 간에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각자 핸드폰 켜놓고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비색한 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비색한 상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소통해야 될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조화. 내가 바르다는 것만 갖고는 세상과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상대방 잘못하고 있어. 나는 바르다고만 주장해. 그럼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돼요. 함께 하려면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상대방 잘못했어도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웬만한 것은 같이 포용하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글자들이 주로 뭐냐면 쌓은을 포자예요. 이거 쌓은을 포자 쌓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쌓아내야만. 빅괴에서는
내 바르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태평한 세상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을 태평하게 이끌어야겠다. 내 바르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공부는 조현지법이다. 응? 조현지법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현악기 말하는 거죠? 비파, 거문고, 두드리는 현악기를 고르게 하는 법과 같다니 공부를 하고는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잘못한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 상대방 잘못한 거 어떡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부모 자식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부모 그냥 왜 이렇게 완고한지 온고집쟁인지.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내가 비위 맞춰야지. 에? 그게 조현지법이 조화를 이루는 줄 알아요. 조화. 이게 조현이라고 하는 말은 조화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 우리 아까도 참 얘기했지만 우리 서울의 학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 홍역학인들 책 속에서만 주에게 도 펼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역의 주역의 도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어디 한번 예전에 서울 서대전역에서 목포를 예전에 왔다 갔다 요즘에는 안 되지만은 한 번은 서대전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노인이 어디 급히 가다가 젊은이 발등을 밟았어.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노인이 아이고 젊은이 미안하네 이렇게 했는데 젊은 놈이 막 이게 뭐야 그 늑대인가 이리가 왜 막 푸르르 떨면서 막 그 상대방 잡아먹을 듯이 근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 내가 아주 그냥. 그냥 막 노인한테 그냥 욕해대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거 내가 관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 옆에 있다가 젊은 놈이 그러는데 근데 나도 시간은 없지. 이거 잘못했다가 또 봉변 당하고 여기 또 저기 해야지. 내가 말을 못하고 그냥 그 기차를 탔지만 마음이 그냥 계속 불편했어 내가. 이게 내가 도리가 아닌데. 도리가 아닌데. 아니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누가 내 발등을 밟았어.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막 그냥 죽고 살기로 그냥 막 그렇게 대드는 거 이렇게. 참나. 자, 그러니까 이게 천지 불교 비니.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왜 이런 글자가 나왔을까?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글자가 들어갔어? 왜 안이불자에 왜 입구자로 썼을까? 혹자는 안이불자에 자양의 그 기원이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 우리 괴상을 보면은 손목이 있어요. 손목. 손목이 있어요. 나오목. 그런데 여기에 건금이 있어. 금극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제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야산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선생이. 건이 금이에요. 건금에 극을 당한 거예요. 목이. 지금 말하자면 가을철이에요. 가을철.
금기운으로 목이 지금 나무가 지금 영락 뛰고 있잖아요. 영락 뛰고 있잖아요. 금극목. 요 입구자는 왜 썼을까?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곤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상으로 말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주영 64궤 궤 이름을 갖고 얘기하지만은 결국 궤상. 궤상에 의해서 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을까? 이걸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거 역을 해석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하는 그것이 훨씬 풍부해져요. 늘 궤상에 근거해서 여기 있는 글 뜻을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제 이하야, 검덕 피난하야, 검덕, 덕을 검소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한 덕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고 덕을 베푸는 거야. 은택을 베푸는 거야. 이게 성인의 덕이에요. 그런 덕을 성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검덕은 뭘까? 세상에 나가지 않고 홀로 나 자신을 그냥 선함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비색한 때니까. 이게 검덕이에요. 덕을 쓰질 않는 거예요. 검덕. 우리 검자 보면은 이렇게 인변에다가 지금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 뭐냐면 삼합집이에요. 이게 모은다는 뜻이에요. 우리 명리 용어로 말하면 삼합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입구자 둘을 쓰고 사람인자 둘을 썼어요. 이걸 빼면 이게 다첨자예요. 이게 다첨 모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모두 함께 말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다첨자예요. 이게 다첨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인변을 써서 이 다첨자를 쓴다면은 이게 왜 검소할 검자가 될까? 자, 우리 검소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절약하고 이것이 검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써야 될까 말해야 될까? 거기에 헤아리는 거야. 내가 들어온 수입을 보면서 거기에 쓸 바를 생각을 하는 거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쓰는 거. 그런 사람을 검소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자리구비처럼 무조건 그냥 구두쇠처럼 안 쓰는 사람을 검소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나갈 것을 쓸 줄 아는 사람. 거기에 맞게. 양입의출. 그죠? 양입의출.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서 나갈 것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절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자가 저기 10억 버는 사람 1억 쓰면은 너무 적게 쓰는 건가? 하여튼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뭐 사내 유보금도 챙기고 뭣도 챙기고 해서 그럼 부자일수록 좀 많이 써주는 게 써주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한 거네요. 그렇지. 어쨌거나 우리가 저축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미래의 어떤 위험을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쓰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 10원 썼다고 한다고 해서 10원을 갖다 검소하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자 정도면은 뭐 100원도 쓰고 뭐 1000원도 쓸 수 있겠지. 하여튼 자기 들어오는 수입을 잘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검소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검자의 뜻이 그거예요. 이거 다점자 쓴 것이
두 사람이 함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이것을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해야 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그런 사람을 검소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소한 의미는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덕을 검소히 하는 거야. 검소히 하야. 그래서 피할 피자에 어려울 난자예요. 피할 피자에 어려울 난자. 왜 이게 피할 피자일까? 우리 피할 피자를 보면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옛글을 보면은 요 신자는 뭐냐면 이건 죄인이에요. 죄인. 신자 가불 병정 무기 경 신할 때 쓰는 신자예요. 왜 신을 죄인으로 얘기를 하느냐? 신은 신금으로 그냥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울 신자라고도 하죠. 가을에는 만물이 그냥 금 기운으로 다 그냥 그걸 당하니까. 그래서 이 신금을 죄인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말씀원자, 사실 말씀원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에? 이게 본래 옛글을 보면은 신금에다가 입구자 쓴 거예요. 죄인의 말이요. 죄인의 말. 그래서 이게 죄인을 뜻하는 글자로 많이 쓰입니다. 이걸 갖다가 간단히 생략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간단히.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천리와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은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나는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 죄인에 대해서 이게 임금벽자예요. 임금벽자. 이게 임금벽자예요. 요건 무슨 뜻일까? 요 이름명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쓴 거야. 이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공자가 말씀하셨던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명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명분을.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잘한 사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고, 신상필벌을 엄정히 하는 자가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임금벽자예요. 죄인을 바르게, 죄인에 대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명분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 이게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 벽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피할 피자죠. 옛날에 임금님 어디 행차하시면은, 임금님 행차하시면은 앞에서 누가 이 벽제라는 말 써요. 물렀거라 이러잖아요. 물렀거라. 그게 뭐냐면 임금님이 행차하시는데 어디 삿된 무리들은 다 물러 피하라 는 얘기예요. 피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임금벽자가 피할 피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임금이 가시는데 이게 갈지자죠. 예. 잡상인들은 다 피하라 이런 얘기예요. 피하라. 그런 뜻을 담아서 임금벽자도 되고 피할 피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여기 이제 검덕 피란하야 덕을 검소하는 것은 이제 쓰질 않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자신만 선하게 하는 것이죠. 덕을 검소히 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야. 만약에 여기서 분자가
군자가 여기서 소인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지탄을 한다던가, 물 가게 되면 어떡겠어요? 소인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래서 해를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때는 아까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이게 급선무예요. 뿌리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가 다음에 봄에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은 나가서는 안 돼요. 입을 닫아야 돼. 비자가 그런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입을 닫아야 돼. 그래야만이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평생을 입을 닫으면 안 되지. 안 돼요. 지금 내가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뭐 때문이겠어요? 말하자면은 우리 척확지구른 이 굿이냐요. 한 마리 잡을래가 이렇게 구부리는 이유가 뭐냐냐,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이유가. 펴기 위해서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뱀이 늦가을이 되면 땅속으로, 굴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다음에 봄에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소인배 세상이지만, 지금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내 몸 보신하고, 그냥 나 홀로 선하게 이렇게 처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군자는 지금 내가 곤궁한 때에 신곤도형, 내 몸은 지금 곤궁하지만 어때요? 군자는 늘 이 형통함을 생각하는 거야. 훗날에 내가 다시 그 때를 얻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곤궁하지만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참 때로는 살신성인의 길도 있어요. 내 몸을 죽여서라도 도를 형통하게 하고자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작은 게 아니지. 그러나 이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기서 내가 함부로 몸을 놀렸다가는 그냥 헛된 죽음, 헛된 뭐라 할까, 헛된 행동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비색한 때는, 그래서 이 비괴인 때에는 군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여기 초목이 지금 땅속에 뿌리를 지금 내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울분을 순간적으로 못 참고서 그냥 확, 내놨다가는 그냥 목숨이 성하지를 못하지요. 자, 그래서 불가영이록이니라. 녹으로서, 복록할 때서는 녹으로서 영화를 삼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지금은 군자가 이제 숨어야 되는 때인데, 이런 비색한 세상에 막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자는 누구들이겠어요? 소인배들이지. 소인배들이야. 비색한 세상의 원인은 누가 되겠어요? 우리의 폭군이 있으니까. 자,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어진 군주 밑에는 충직한 신하가 함께하는 법이고, 포악한 군주 밑에는 아첨하는 간신배들만 따르는 법이에요.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윗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에 포진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윗사람은 그냥 점잖은 체하고 그냥 항상 웃는 얼굴로 돼 있지. 저 사람이 소인배인지 군자인지는 몰라요. 근데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저 사람은 몰라. 저 사람 부인이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 보면 대략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직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윗사람이 가족 간에 다 불러와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하면서 다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 부인이 어떤 사람이구나, 남편이 어떤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런 비색한 때의 군자는 노구로서 벼슬이죠, 그죠? 노구로서 영화를 삼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예, 아니 되느니라. 여기 영화영자가 사실 이게 오동나무 꽃피는 걸 상상한 건데 우리 지붕을 보면 어때? 지붕이 양쪽이 이렇게 용마르고 볼록 솟은 게 있죠? 싹 솟아 있는 거 있죠? 이게 오동나무 그 꽃을 상징한 거예요. 영화영자가 그런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시죠.